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어건 대표 임재입니다. 네, 오늘 영상 통해서 미국의 탑 80 보딩스쿨, 미국의 80위권의 명문 보딩스쿨 소개하는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콘코드 아카데미입니다. 콘코드 아카데미는요, 1922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콘코드라는 지역,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라는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의 작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몇 안 되는 전통 그 스타일 중에 여자 학교로 시작을 해서 1972년도에 이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학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모토 자체가 되게 혁신적이고,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의 가능성, 포텐을 최고로 끌어주자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커리큘럼도 개발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학교입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인 클래스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교의 이제 그 철학, 교육 철학이랑 그다음에 시스템 추구하는 방향이 실무 교육, 핸즈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무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고 그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사이즈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 초반기에 이제 좀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이제 총 학생 정원이 한 395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국제 학생이 40명이 좀 안 되는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스쿨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딩률이 약 한 40% 정도밖에 안 돼서 보딩률이 좀 작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미국의 그 교포들이라던가 또는 이제 뭐 그 주변에 사는 이제 보스턴 학교가 이제 보스턴에서 멀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이제 많이 살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학생들 이제 통학으로 이제 다닐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보딩은 이제 저희는 이제 보딩이 하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네. 지원하는 학생들. 근데 이제 보딩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학교가. 네. 그래서 이제 총 158명 정도가 보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뭐 10% 정도가 인터내셔널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네. 약 16명 정도가 이제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이제 보딩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4개 학년으로 나눠 보면은 그렇죠. 한 학년당 보통 이제 뭐 많은 숫자도 아닌 4명 정도가 이제 하고 있다. 그 성별로 나눠 보면은 2명씩. 그래서 실제 입학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학생 수 적고 거기에다가 보딩 비율도 또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낮은데요. 예, 그래서 실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콘코드를 이제 뭐 배제하고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콘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 지원생들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65%의 애플리컨트 신청자들이 사립학교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이제 사립고등학교로 지원하는 9학년을 지원하는 그 비율이 65%가 되고요. 공립에서 오는 숫자가 이제 25%에 3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뭐 해외에서 오는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아마 파이낸셜 에이드 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가 이제 약간 재정 보조는 이제 40% 미만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립에서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는 학생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교가 이제 되게 아카데믹한 부분을 이제 많이 추구를 합니다. 무려 AP 패스율이 이제 3점 이상이면 이제 AP 패스율인데, 무려 3점 이상의 AP 패스율이 94%, 그래서 AP 패스율이 94%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3점 맞는 학생 퍼센타일, 4점 맞는 퍼센타일, 5점 맞는 퍼센타일이 있는데, 4점 맞는 퍼센타일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5점, 그 다음에 3점이었습니다. SAT 평균 점수가 1382점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학교가 되게 아카데믹을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두고 있고, 또 그 아카데믹 안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실질적인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 커뮤니티라는 부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딩스쿨 학생들 또는 데이스쿨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 그래서 동문들의 그런 커뮤니티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릴레이션십 같은 부분들,
동문들끼리의 이런 활동들 또 이벤트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공식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이런 선후배 사이 끈끈한 그런 우정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이제 가장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눈여겨본 게 뭐냐면은 네. 실제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의외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가 잘 되어 있으려고 그러면은 네. 학생 수가 이제 굉장히 많거나 또는 또는 그 학교가 주변에 그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보스턴에 있는데 이 학교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앞서 있는 좀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AP 컴퓨터 사이언스 몇 개 있네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이 학교는 이제 그 모바일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게 왜 잘 갖춰져 있을까라는 것은요,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보스턴 인근에 있고 네. MIT도 인근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스턴 인근에 있고, 그 다음에 대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학교가 산 속에 있고, 보딩 비율이 이제 굉장히 다 보딩 비율 90% 되고, 그러면 파culty나 이런 교직원들도 네. 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거기서 살 수 있는 선생님 찾아야 하니까.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학교가 이제 보스턴 인근에 있고, 이제 통학하는 학생들도 60%니까 거의 데이스쿨 분위기가 많이 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구하기가 쉽고 또 그런 선생님들을 구하기 쉬우니까 이런 진보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덧붙여 드리면 학교의 이제 시설적인 부분인데 크게 나서 세 가지 C를 운영합니다. 그 C는 센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Art 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Science 센터. 그래서 이 Science 센터가 이런 이제 컴공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좀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제 나머지 센터는 이제 Literacy 센터라 그래서 이건 약간 문과 쪽에 관련 센터입니다. 또 교과목 중에서 히스토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콩코드 리뷰라고 하는 그런 그 대회가 있는데. 네. 라이팅 대회죠. 네네. 역사, 히스토리 관련된 라이팅 대회인데 그것도 이 학교의 그 선생님이 네네네. 최초로 이제 시작을 한 네. 경우 이제 지금도 아마 그 선생님이 아마 계속, 계속 맡고 있고 저희 학생들도 이제 몇 번 지원은 했다 고배를 마시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네. 수준 높은 대회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대회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대회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또 발간하고 있죠, 학습제를. 그래서 1년에 이제 총 4번의 이제 그 대회에 뭐랄까요, 입상된 학생들의 글이 책으로 출간되는 유일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니어들 위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는 이제 12학년을 뜻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고3이죠. 시니어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시니어들에게 그 학생에게 가장 관심 있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그런 주제를 잘 선정을 해주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심화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선생님들이 티칭을 해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결국 종점은 에세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대학의 이제 과정을 하고 나중에 파이널 에세이라든가 논문 요런 개념인데 요게 이제 이걸 고등학교 버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학교가 이제 라이팅이나 에세이에 관련돼서 어찌 보면 이제 일가견이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대부분 이제 그 관련 주제, 다양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배우고 그거를 약간 에세이, 보고서 형식으로 끝내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니어들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큰 장점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한번 봤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봤는데 이제 이 학교 역시 이제 Matriculation 리스트로 해서 지난 단연간 4년간 이제 진학한 학생들 리스트를 봤는데 제가 IB 진학률을 이렇게 좀 역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0% 정도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진학률이 IB가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리버스 컬리지 진학률이 되게 높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개를 세봤더니 대략 총 진학한 학교 중에서 약 50%가 넘게 리버럴스 컬리지를 이제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사립학교에서 온 친구들 그런 네. 친구들은 이제 사실 IB 진학 아니면 리버럴스 컬리지로 이제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 딴 동네에 있는 명문 뭐 스탠포드라던가 또는 이제 뭐 버클리라던가 또는 이제 뭐 시카고 대학이라던가 이런 데로 이제 좀 빠지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아까 그 제가 이제 다니엘 조 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만약에 라이팅이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히스토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문적 교양에 대한 지적 갈망 뭐 이런 것 때문에 리버럴 아츠 컬리지로 많이 선택할 수도 있다.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콩코드 애카데미라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